예, 반갑습니다. 예,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마음 챙기셔서 함께 공부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제 그제가 열대야였다고 그러던가요? 예, 잠자는데 땀이 나고 그러던데. 아무튼 이 여름 건강 잘 지키면서 넘겨갈 수 있도록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시죠. 어떻게 해라, 다들 더운데. 예, 우리 저 뒤에 황우성님 몇 달 만에 나오셨나요? 예,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리니까 지금 암 수술을 지금 10번째 받으셨다고요? 아무튼 건강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또 그 건강을 잘 이겨내면 거기서 또 더 큰 힘을 또 얻을 수도, 수행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큰 힘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보면서 아무튼 다들 건강하게 이 여름 잘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예. 오늘부터 사막에 대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사언사요, 일원상 진리, 사언사요 공부하고 사막 공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올해 이제 정보사님 새 신년법문으로 이제 상시영용주의상, 교당인의 왕시주의상, 상시훈련을 강조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그 공부를 좀 해왔었는데, 다시 이제 그 진도에 따라서 예, 사막 오늘 정신수양에 대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정신수양은 제가 기록을 쭉 보니까 101년도인가 그때 그 일원상 수행하면서 정신수양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고, 평소에도 늘 정신수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공부해야 할 것은 삼학팔조, 예, 사언사요니까 또 반복해서 공부하고 또 익히고 그렇게 공부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삼학의 그 교리적인 어떤 위치라고 할까, 그것을 잠깐 한번 아직 그 교리 공부에 전반적인 그 체계를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여기 교당에 다니는 목적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목적이라고 할까요? 교당에 오는 궁극적인 목적. 예. 우리 일원상 서원문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서원한다고 그랬죠?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 그리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우리가 서원한다. 우리 각자는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는 그런 서원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겠죠. 또 우리 교단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 개교의 동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죠? 예,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물 향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 각자가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노력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되도록 하면 그것이 곧 광대물 향한 낙원 세계로 인도하는 길이 되겠죠. 둘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개교의 동기에서 광대물 향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라고 할까요? 방법을 뭐라고 그랬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서 광대물 향한 낙원 세계로 간다. 또 우리 일원상 서원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앞에 일원상 진리 내용이, 일원은 언어도단 일정체요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이런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다.
그러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어떻게 하자고? 이론과 같이 이론 상식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또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그게 이제 사막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그러니까 앞에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고, 이건 사막이라면, 또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이 입지 않도록 하는 길은 신앙의 길이겠죠. 우리 결국은 우리가 이론상에 나아가는 길은 진공묘의 수행문, 인과봉의 신앙문, 또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론상 진리로 나아가는 수행의 길이다. 근데 그 세 가지 공부해야 할 내용이, 첫째는 정신수양이요, 둘째는 사회연구요, 셋째는 작업주사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그 사막 중에서도 정신수양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막을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사막 공부와 사은 신앙이 이게 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보면, 인생의 요도가 사은 사요 아닙니까?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밟지 못한다고. 또 공부의 요도가 사막팔조죠.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그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론상 소문에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여서 어떻게 한다? 결국은 인생의 요도,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않도록 해나가자는 것. 그러한 상호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그런 인생의 요도를 잘 밟기 위해서는 공부 요도로서 밟아가야 되고, 그 공부 요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사막이다. 그 중에서도 정신수양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우리가 이 정신수양을 해야 된다. 수양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세요? 정말로 느끼세요? 꼭 수양해야 되겠다는 필요? 어떨 때 그런 걸 느끼세요? 예? 마음이 요란할 때. 그 요란한 것을 잠재우는 게 수양이니까. 요란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요? 수양을 또 해야 되겠다라고 꼭 필요함을 느끼는 경우가 또 다른 어떤 경우일 때 그러던가요? 다른 사람 꼴 못 볼 때. 꼴 못 보면 안 보면 될 텐데. 네, 안 보고는 살 수 없고. 사실 꼴을 예? 텅빈 그 자리를 알고 있어. 텅빈 그 자리를 알기 위해서. 아, 텅 빈 그 자리를 알기 위해서 수양을 해야 돼요. 우리 제자님은 차원이 높으세요. 그 슬라이드 한 장 넘겨볼까요? 우리 그 정전 원문에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정신수양의 목적. 우선 정신수양을 왜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이 뚜렷해야지 이게 수양이 되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정물은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최령한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되므로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자면 예의, 염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하여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결국은 가패신망도 하며 번민망상과 분심초려로 자포자기의 염세증도 나며 혹은 신경쇠약자도 되며 혹은 실진자도 되며 혹은 극도에 들어가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되나니 그런 거로 천지만역으로 벌려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양하자는 거죠. 핵심은 맨 마지막에 있네요. 천지만역으로 불려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서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 슬라이드 한 장 더 한번 넘겨볼까요? 저 나무 기억나세요? 네. 어디에 있는 나무예요? 예, 우리 복도에 있는 율마인데 저게 가져올 때는 저 한 반도 못 되게 예, 그랬었는데 엄청 많이 컸습니다. 저게 어제 바람이 좀 많이 불었죠. 그래서 창문을 다 닫기는 웬만한 데는 다 닫고 또 다 닫아 놓으면 안에도 너무 그 무더우니까 그 창틀에 있는 나무들을 다 내리고 그 부분은 한 두 군데 문을 좀 열어놨어요. 그리고 저쪽 끝부분에서는 이제 창문을 좀 열어놓고 바람이 이렇게 통하게. 그렇게 하고 나무들을 오늘 지금 벽 쪽으로 붙어 있죠. 벽 쪽으로 붙여놓으면 좀 덜 바람을 탈 것 같아서 붙여놨는데 청소 어제 오셔서 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저게 예 자빠라져 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 나무가 제법 큰 나무고 무거운데 이게 어떻게 넘어갔지 싶어서 보니까 이렇게 세우니까 나무가 저게 위가 무거워요. 가지가 윗부분에만 이렇게 지금 엉성엉성 나 있는 가지가 아니라 속에 꽉 차 있거든요. 위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밑에는 좁고 가벼워요. 그러니까 뿌리가 큰 대지에 있었으면 아마 대지에 놨더라면 뿌리가 이렇게 뻗어나갔을 텐데 화분 속에 있으니까 뿌리가 널리 뻗어나가지 못하고 화분 속에 있고 그리고 그 뿌리가 또 이렇게 넘어졌으니까 이제 나무가 그 흔들흔들하게 되는데 뿌리가 그렇게 깊게 내려가 있죠. 물론 깊게 내려갈 공간도 없기는 하지만 그 제가 저걸 보면서 우리 수양 공부의 필요성을 제가 느꼈어요. 우리가 마음이 본래 바탕은 우리가 지금 돌보지 않고 가꾸지 않아서 늘 지금 무성한 가지와 줄기로 터져 있어. 온갖 욕심으로 아는 것도 많고 또 해야 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은 수많은 정보, 요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정말 끊임없이 우리는 정보를 접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물론 다 어떻게 보면 유익하기로 하자면 정말 유익한 정보들도 많고 또 그런 많은 것들을 대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좋은 물건을 보면 사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뭐 좋은 곳을 요즘 명사님하고 주타원님 멋진 프랑스 파리지앵이 되시겠다고 지금 밴드에 계속 기사를 올리고 있어서 언제 나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내 마음이 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 머리가 지금 머리만 커지 그 마음의 바탕은 마음 바탕은 지금 뭐라고 할까요? 금방 밀면 큰 나무들도 태풍이 불고 그러면 그 큰 나무들이 넘어가는 거 보면 밑에 뿌리가 이제 썩어 있거나 아니면 그 바닥 땅 자체가 아주 뭐죠? 연약 지반이 되어서 뿌리를 지탱해 주지를 못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 큰 나무들도 바람에 못 이기고 넘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머릿속이 그렇게 이 여러 가지 욕심으로 천지만족으로 벌려가가지고 이렇게 사회에 있다 보니까 그 바탕은 우리가 돌보지 않아서 이게 이제 어떤 바람이 치면 어떻게 넘어가 버릴지 알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병원을 찾는 환자가 7, 80%는 다 정신적인 요인, 스트레스로 인한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사는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그저 무엇 생각에 이렇게 쫓겨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 바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의 마음 바탕인데 그 마음 바탕이 튼튼하게 잘 양성되어 있어야 그 위에 마음도 활발하게 또 바르게 활동하고 작용을 할 수가 있다. 혹은 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팔자 좋은 소리 하십니다. 지금 수양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러시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티타임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여러 워낙 요즘 인터넷도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어디서 취해야 할지를 잘 모르니까 그 중에서 아주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정보들만 추려주는 사이트. 근데 거기에 이제 올라온 기사를 누가 소개해서 제가 잠깐 한번 봤는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이 둔해지듯이 두뇌도 마찬가지로 둔해진다. 우리 이 두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신체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25%를 뇌가 사용한대요. 뇌는 가만히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할까 싶지만,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사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머리가 늘 열기가 있는 것도, 뇌가 그만큼 작용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성적 과부하에 우리 뇌는 어떻게 보면 늘 시달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을 입으면서 이 뇌의 면적도 이게 줄어든다네요. 뇌가 쭈그러든다네요. 근데 그 하버드 그 신경과학자 사르 라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뇌에 대한 뇌신경학자인데 연구를 해본 결과인데요. 7년에서 9년 동안 명상을 꾸준히 해온 요가 전문가 20명, 또 그렇지 않은 사람 20명을 나눠서 뇌를 MRI 촬영을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물론 이런 명상이 우리 뇌신경 또는 뇌의 그 건강함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요즘 연구가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연구 중에 하나 있습니다만은. MRI를 찍어보니까 오랫동안 명상을 해오던 사람들은 청각, 촉각, 감각 정보 처리와 관련된 부위, 오른쪽 전두엽이 이제 그런 그 청각이나 촉각이나 그런 감각 정보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두께가 훨씬 두껍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사람들은 인지 활동,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인지 활동을 멈추고 자신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현재 느껴지는 자기 감각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감각이 발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또 놀라운 결과가 하나 더 있는데요. 명상을 한 사람들은 기억력과 의사결정 등을 관장하는 그 전두엽 중에서 회백질 부분인데, 그러니까 기억력이 얼마나 더 좋은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바른 판단력, 그러니까 정보들을 잘 조합해서 바른 판단을 얻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관장하는 전두엽 회백질 두께도 훨씬 두껍게 나타나더라.
우리 정전에도 자선의 그 뭐죠 효과인가요? 자선의 공덕에 보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뇌 신경학적으로도 기억력을 관장하는 그 전두엽 회백질 부분이 훨씬 두껍게 나타나더라라는 그런 이제 어떤 그 과학적인 하나의 입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회백질 부분이 점차 이제 사람들은 얇아지고 적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기억력도 흐려지고 판단력도 뭐랄까요, 정상적인 판단력에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노시해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연구에 참여한 그 명상훈련가 한 사람은 나이가 50살인데 25살, 보통 사람들의 25살 비슷한 수준의 전두엽 회백질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50살이나 되어도 실제 한참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던 25살 청년 때의 그 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연구하신 분은 혹시 이게 또 그러면 그 사람은 특별하게 뇌가 애초부터 발달해 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명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절반을 나눠서 한쪽은 명상 훈련을 계속 시키고 한쪽은 명상 훈련을 시키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그 뇌의 그 MRI 촬영 결과를 보니까 8주 동안 명상 훈련을 시켰는데 8주가 끝나니 8주 끝나고 나서 MRI 결과를 보니까 훨씬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명상 교육을 받고 집에서 8주 동안 명상을 하도록 했는데 하루 평균 명상했던 시간은 27분. 그러니까 뭐 8주 동안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한다든지 몇 시간씩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평균 27분. 하루 한 4, 50분 명상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한 5분 한 경우도 있었고. 네, 그런 경우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빠서 명상을 못한다. 그것은 바른 판단이 아니다. 오히려 생산성과 뭐랄까 학습 능력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명상을 하는 게 훨씬 더 창조적이고 효과적이다.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요즘은 많은 기업들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네. 뭐 넷플릭스라고 하는 기업은 지금 그 넷플릭스 기업 문화가 세계적으로 지금 경영자들이 뭐랄까요, 연구하려고 하고 그 넷플릭스 기업 문화라고 하는 그 문서가 굉장한 그 인기가 있다고 그런 저를 하는데,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기업체는 인터넷 지금 동영상 그 플랫폼 뭐랄까 저거 하는 업체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몇 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튜브 못지않은 그런 동영상 플랫폼으로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예 휴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지가 쉬고 싶은 만큼 쉬고, 그 대신 업무를 그 성과를 이루는 것만. 그러니까 그 자기들 말하는 게 우리는 프로 스포츠 팀이다.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은 뭐 아직까지 완전한 프로가 되기 전에는 감독이 요구하는 스케줄 따라 훈련을 해도 이러지만, 정말 프로는 실력으로 보여주는 뭘 하든 간에 감독이 뭐 어떤 뭐 스케줄을 짜주고 그 이전에 내가 성과만 올려주면 대우를 받는 게 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일정한 그야말로 그런 기직을 시키고, 그러나 놀고 뭐 휴가하고 이거는 마음대로 아무도 타치하지 않고. 근데 기업 문화 자체를 일하는데 이렇게 몰두하도록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쉬고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 회장은 사무실도 없대요. 그냥 회사 내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는 이제 우리가 벗어나요. 그래서 결코 아직까지 그야말로 그 생산성이라든지 뭐 어떤 효율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무조건 몸으로 뛰고자 할 때는 그것이 먹혀 들어갔지만 이제는 창의적이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된다고 할 때는 그냥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타원님 나가셨나요? 뭐 요즘 뭐 공부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기억이 잘 안 된다고 고민하는 글을 한 번씩 올리시는데 책만 잡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 없어 한다고 하지, 수양하지 못한다고 하지 말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수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 능력도 올리고 학습 효과도 더 높일 수 있다. 이 정신수양이 뭐냐 그러면 정신수양의 필요성은 이제 그런 뭐 대강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이미 그동안 드린 말씀들이나 들었던 말씀들로 아마 짐작하시리라고 믿고, 그럼 정신수양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정신수양이냐? 염불하는 것은 정신수양인가요? 예, 좌선하는 것도 정신수양이고 기도하는 것도 정신수양이고,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는 것은 정신수양은 아닌가요? 좀 애매한가요? 예? 예. 그 일에 일심을 다하면, 오늘 우리 예해보에 실려져 있는데 동정 간의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일에 일심을 얻는 것.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않아서 그 일에 일심을 얻는 것. 법회에 와서도 지금 법회에 일심을 챙겨서 법회에 임하고 있다면 그것도 수양이다. 슬라이드 하나 더 한번 넘겨볼까요? 네. 수양이란 말이 뭐냐? 수양의 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수양의 요지.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수양이라 하면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수양한다. 정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정신을 수양하겠죠. 또 수양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수양이 될 테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정신을 수양한다 했으니까 정신이라는 게 뭐냐?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그럼 마음은 또 뭐냐? 마음은 뭐라고 딱 꼬집어 말을 못해도 감을 잡고 있으시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일으킨다거나 뭐 어떤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 마음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음이 몸을 이끌어 간다. 내가 어디로 교당으로 아침에 온 것도 마음으로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법회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내었으니까 오는 거죠. 예, 우리가 육군을 움직이는 것이 다 사실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인데 그 마음도 여러 경지가 있는 모양이죠.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바로 정신이다. 정신하고 마음이 완전히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상태가 되면, 경지라는 말은 그런 상태라는 말과 여기서는 같은 말이 되죠.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상태가 바로 정신이다.
고요하다, 뚜렷하고 고요하다. 그러니까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마음을 내가 만들도록 우리가 할 뭐 어떤 그 엄두도 내보고 요령을 아무튼 찾을 텐데,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다라고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냥 앉아서 별일 없이 있으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인가?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고요하다는 말은 뭐예요? 고요하다는 말은 내 마음이 지금 뭔가 치열하게 어떤 그 마음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다. 뭐 그런 어떤 특별한 마음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잠잠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고요하다는 말은 대강 이렇게 좀 마음의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뚜렷하다는 것은 뚜렷하다. 그 사전적으로는 엉클어지거나 흐리지 아니하고 아주 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안으로 분별심과 주착심을 없이 하고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해서 뚜렷하고 고요한 그 정신, 그것을 양성하는 것이 이제 수양이고,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심과 주착심이 없는 그 경지가 정신인데, 고요하다는 것은 대강 좀 이해가 된다. 그럼 뚜렷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여야 그게 정신인가? 우리 그 뚜렷하다고 하는 단어가 쓰인 예를 한번 보면 좀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서품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죠?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어도다. 대종사님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지으신 시 아닙니까? 이 우주 전체가 한 체성이고 한 근원인데,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이라는 말이 원기죠. 원기. 둥글 원, 기틀 기자. 한 기틀을 지었다. 이때 뚜렷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예. 예. 전체가 훤히 다 드러나 있다. 어느 것도 헝클어지거나 찌그러지거나 치우치지 않고 전체가 있는 그대로 훤히 드러나 있다. 이 우주를 보니까 만유가, 우리는 대종사님 그 깨닫기 전에는 왜 우리 하필이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같이 살까? 부부가 됐을까? 또 하늘에서는 왜 갑자기 구름이 일어났다가 또 천둥 치다가 어느 날은 또 어느새 맑아질까? 세상 모든 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깨닫고 보니까 만유가 다 한 체성이고 한 근원이고, 그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바탕에서 이 우주가 짜여져 있는 것이 훤히 다 드러나 있는 상태, 한 뚜렷한 기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시는 거죠. 이론상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본문의 교의품고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론과 같이 마음 가운데 아무 사심이 없고 애욕과 탐착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이 항상 뚜렷한 성품 자리를 양성하자는 거예요. 그게 수양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론상 수행하는 방법. 이론과 같이 마음 가운데 아무 사심이 없고 애욕과 탐착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이 항상 뚜렷한 성품 자리. 본바탕이, 성품 본바탕이 그대로. 우리가 애욕이나 욕심에 가려 있으면 성품이 보이지가 않죠. 흐려져가지고. 그것이 성품, 애욕이나 욕심이 없이, 그러다 보면 마음이 맑아진 상태에서 성품이 훤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행품 17장에도 그 양도신 선생님이
일심 공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있죠. 그 일에 일심을 하라고 하니까 바느질을 하다가 약을 태워버렸다. 바느질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약을 태워버렸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한 가지에만 정신이 뽑혀서 쓸 수가 있다면 그것은 뚜렷한 일심이 아니라 조각의 마음이고 부주의한 일이다. 부주의한 거다. 그 한 가지에 딱 매여 있어가지고 전체를 지금 딱 뚜렷하게 다 내 마음 상태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다 드러나 있지 않고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어떤 욕심에 가려 있거나 또는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집착이 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뚜렷하다 하는 것은 전체를 다 훤히 드러나 있어.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륜편에도 보면 정산종사님 법문하신 말씀이 이제 정산종사님은 늘 그 병약하셨잖아요. 오랫동안 병상에 많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몸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오랫동안 그 수의단해도 잘 못 나가시고 아마 그렇게 병상에 계시다가 한번 이렇게 이제 모임을 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년 신병으로 몸이 아파서 그년의 일대 총회에도 원만한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고 금년 역시 서로 만족히 대하지 못하니 말 없는 가운데 상조하는, 말 없는 가운데 서로 비춰지는 심원리야 언제나 한 모양으로 뚜렷하지만은 올해 서로 떠나있던 회포를 다 풀지 못하는 유감은 피차가 일반 아니겠느냐. 서운함은 있지만 그러나 서로 비추어주는 그 심울은 항상 뚜렷하다. 우리 마음바탕은. 그럼 뚜렷하다고 하는 말이 대강 좀 감이 잡히나요? 내 본래 마음에 어떤 욕심이나 경계나 치우치거나 또는 마음이 흐트러져 있지 않고 내 성품 본바탕이 훤히 다 드러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뚜렷하고 고요한. 근데 그렇게 뚜렷하고 고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 그러는. 그러다 보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다. 근데 분별성과 주착심이 있으면 뚜렷하고 고요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바꿔 말하면. 이 분별성과 주착심은 또 그러면 뭐냐? 뚜렷하고 고요해지기 위해서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야 이제 그 뚜렷하고 고요해지는 경지가 되고 바로 그 경지가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착심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 주자, 착은 붙을 착자. 거기 머물러서 딱 붙어 있다는, 집착되어 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교우님들 법복이 참 좋습니다. 법복 입고 있으면 뭐 또 교도님들께서도 이제 교무님 사복 입고 있으면 잘 몰라볼 수도 있지만 법복 입고 있으면 또 교무님 그리고 또 대우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맨날 법복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법복을 입을 자리에 법복을 입어야 되는데, 주착되어 있다고 하는 건 하나 좋다고 해서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싫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싫은 것에 그것은 싫다라고 계속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먹는 것도 물론 그러겠죠. 내가 좋아하는, 나는 이것이 좋아. 좋아하는, 나는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늘 머물러 있으면 늘 그것만 찾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면 거부할 테고. 아까 우타원님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제 일기에도 잠깐 감사일기 쓰신 내용을 보니까 잠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타원님이 안 계시네요. 그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큰 고초감을 뭐 지금도 겪고 계시는 중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그 원룸 갖고 있던 것도 처분하고 차도 지금 처분하고 또 본인도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아마 지금 그 요양보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 나이에. 어쨌든 그 생각만 하면 어떻겠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왜 하필 나냐 싶기도 하고 그놈이 뭐 그놈인지 그년인지도 모르지만 그 자식이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떨까요, 생활이?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이 주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그때 일어났던 마음인데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나 또 아마 내가 이 나이에 이 공부를 머리에 잘 들어가지도 않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또 떠오르겠죠.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선 내가 힘든 거, 내가 괴로워. 어쨌든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주착되어 있는가. 이미 한 상황, 그 경계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없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언제 한번 섭섭한 마음을 한번 가진 마음이 주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던가요? 한번 그 사람한테 서운한 섭섭한 경우를 한번 당하고 나면 그 사람 보면 잘하는 일을 봐도 별로 그렇게 미소가 안 나오고 마음이 좀 찝찝하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마음을 갖고 지금 보는 거죠. 그때 그 상태에서 그래서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내 마음은 거기에 지금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 마음이 어디에 주착되어 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주착되어 있으면 두려워하고 고요해지지 않는다. 분별성이라고 합니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그랬는데 분별성. 분별성이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분별성이 없는 두려워하고 고요한 마음을 만들 거 아닙니까? 분별성. 그 한울한 한이치에 보면 그러면 정산종사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어요. 정신이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인데 분별성이란 예쁘고 밉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잠시 일어나는 것. 예쁘고 밉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잠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분별성이다. 주착심은 그 분별성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이러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때가 정신이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잠시 일어나고 그 일어난 마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주착심. 예, 그 교정 공부 쓰시는 각사님은 분별성에 대해서 이것저것 가려내고 생각하는 것, 이것저것 가려내고 생각하는 것, 또는 이 생각 저 생각 가려내는 것, 그것이 분별성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는 거. 그 분별성이 없는 경지는 어떤 걸까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입증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분별성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죠. 입증 상태니까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있으니까.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정신이라고 할 때, 정신 수양이 연불좌선만 수양이 아니라 그 일을 일심으로 대하면 그것도 수양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동하고 정하는 사이에 빠른 수양이 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시간도 분별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현재 지금 분별성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분별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가 분별성이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이 마음은 내가 수양을 해야 되겠구나.
또 분별성이 없는 사람은 이대로 내가 계속 나가면 그 수양이구나 이렇게 감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좌선할 때 우리가 망념이 일어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망념인 줄만 알아두고 다시 단전에 주하기를 잊지 말라. 우리가 마음을 단전에 주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 마음이 단전에 주하면 단전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죠. 마음으로. 그런데 어떤 생각이 살 일어나죠. 그 옛날에 그 만덕산에 갔더니 그 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무님이 자선을 다 하고 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교당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병아리를 알을 계란을 좀 구해서 이것을 부화를 시켜서 팔아서 염소를 좀 사고 염소를 몇 마리 사서 이제 키워가지고 다시 소를 좀 사서 소를 몇 마리만 팔면 집이 지어지겠구나. 좌선하면서 집을 다 지은 거야. 그러니까 단전에 가만히 마음을 딱 주하고 있는 사이에 교당을 어떻게 지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한 생각이 딱 일어나잖아. 그게 분별성이한테 다른 한 생각이 일어나. 분별. 우리 그럼 그 잡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 잡념이 분별성이지, 잡념. 근데 그 잡념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게 주착심이에요. 각사님이 그랬었어요. 잡념, 본래, 이 잡념이 그 분별성이라고. 지금 그 전산 종법사님도 그 정신수양에 대한 강의를 해주셔서 제가 한번 어떻게 강의를 하셨나 들어봤더니 그 전산 종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 한 마음이 아니고 거기서 다른 마음이 속 이렇게 일어나.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뭐 포함해서 미워하고 뭐 사랑하는 마음, 어떤 한 것에 끌려가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좌선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단전에 주하고 있다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귀찮게 여기지 말고 그냥 망념이 일어났네 하고 그냥 다시 주하기를 하면 주하도록 노력하면 그것이 바로 선하는 방법입니다. 좌선의 방법 중에 지금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면서 일심으로 설거지를 다 해봐야지. 그러는데 다른 뭐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설거지는 하고 있으면서 생각은 지금 그 생각이 발전해서 과하면 이제 그릇이 깨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내동댕이 치거나 그러면 얼른 다시 망념이 일어났구나. 분별성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일심으로 다시 그릇을 닦는 데 마음을 다시 집중하고. 근데 그것이 바로 분별성.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데서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으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죠. 그러한 경지가 바로 정신이다. 그 마음을 자꾸 기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 마음 갖다가 저 마음 갖다가 분별, 쉽게 말하자면 망상, 잡념에 끌려가고 또 스스로 키워나가고 그렇게 해서 아까 그 나무처럼 위만 무성한, 그러니까 이 마음, 망념들만 무성하고 본래 그 마음이 텅 빈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바탕, 정신은 우리가 지금 돌보지 않아가지고 정신이 어디 갔는지도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정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감도 안 잡히고 그렇게 되어 있다. 정신을 정신 수양에서 정신 수양은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자각을 하면 좋겠고, 그러면 정신 수양하자는 게 뭐냐? 정신이 무엇이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수양이냐 이것을 봐서 정신을 수양하는데 공을 들이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